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저번에 블랙박스 장착 영상 올렸는데 이번엔 A810 블랙박스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10 블랙박스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용기는 저의 완전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기계만의 특성일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죠. 화질만 좋고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은 싸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제품과는 다르게 진짜 화질 대비 가격이 매우 좋습니다. A810에 장착된 소니 IMX678 센서를 탑재한 블랙박스가 시중에 40에서 50만원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수도 많지 않고요. 근데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A810의 경우 20만원 전후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바로 필요해서 미개봉 제품을 18만원에 구매했는데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4K 화질, 단순히 해상도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영상의 화질이 좋다 보니 블랙박스의 가장 본연의 기능인 번호판 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밤에 찍힌 영상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특히 야간 주행 시 화질이 기존 사용하던 블랙박스 대비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영상의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비트레이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출시일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기존 아이나비 QXD 5000의 비트레이트는 초당 10메가 초반대고 파인뷰 X2020의 경우 10메가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810의 경우 30메가 중반의 비트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렉서스 ES 리뷰 때 사용한 캐논의 R6 마크2의 경우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초당 60메가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레이트로만 따지면 A810이 기존 블랙박스 대비 3배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질 차이가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구매 당시 가격은 QXD 5000이 30만원 중후반대였고 파인뷰 2020은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장착했던 것 같습니다. 형태, 블랙박스의 모양이 빌트인 형식이다 보니 급 점거 시에도 블랙박스 촬영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거치형의 경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블랙박스의 위치가 변하면서 영상 녹화가 안 되거나 엉뚱한 곳을 녹화하는 현상이 있는데 A810의 경우는 렌즈가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다 보니 설정해 놓은 영상의 각도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이런 빌트인 형식의 블랙박스가 A810에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차 감시 기능의 부재. 국내 블랙박스의 경우 작은 충격만으로 주차 감시 기능이 활성화돼서 불필요한 영상까지도 녹화될 만큼 약간 과잉 충성 기능이 있는데 이 제품은 주차 감시 기능이 좀처럼 활성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범퍼를 눌러봐도 녹화가 되지 않아서 주차 감시 기능은 거의 작동하는 일이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LTE 모듈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많은 만큼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보조 배터리 장착은 필수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보조 배터리를 따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기능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국내 블랙박스만큼의 주차 감시 기능을 기대하신다면 이 제품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발열. 일반적인 블랙박스 스타일이 거치대를 통해 앞유리에 부착되는 반면에 A810은 빌트인 스타일이다 보니 앞유리 경사에 맞춰 블랙박스가 장착되도록 디자인되었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충돌 사고 시 블랙박스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한여름에는 바로 직사광선과 마주하는 앞유리와의 접촉 면적이 넓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지만 모든 전자제품은 열과의 싸움이 필연적이죠.
개인적으로 4K 블랙박스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비싼 가격도 있겠지만 저는 발열로 인한 내구성 확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발열에 대해 체감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지만 태생적으로 4K 센서뿐만 아니라 GPS나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기계 안에 넣다 보니까 발열이 타 블랙박스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앞유리와 접촉되는 면적도 넓다 보니까 한여름 야외 주차 후에 주행 녹화를 할 때 원활하게 제품이 작동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제조사에서도 이 발열을 의식했을까요? 전면을 4K 화질로 세팅하고 후면 카메라를 연결하면 녹화되는 영상의 프레임 수가 25프레임으로 프레임이 낮아집니다. 다만 해상도를 풀 HD로 낮추면 60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제품을 풀 HD로 사용하려고 장착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제품의 구조와 관련된 다운그레이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4K 프레임 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드릴 단점 두 가지는 조금 치명적인 문제이긴 한데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모리 용량의 한계. A810으로 4K 영상을 1분 동안 녹화했을 때 동영상 용량이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서 2배 이상이거든요. 앞뒤 영상을 합해보니까 합쳐서 1분에 대략 300메가 초중반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식 스펙상 이 블랙박스는 256기가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제품은 호환성이 높아서 기본 스펙보다도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장착해도 문제없이 작동하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 512기가짜리 메모리를 장착한다 해도 정상적인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녹화가 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한 포맷의 늪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블랙박스용 256기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4K 화질의 영상을 찍는데 256기가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니까 주차 녹화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256기가라도 많은 영상을 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메모리 호환 문제. 기존 아이나비에 장착된 메모리는 샌디스크의 256기가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블랙박스 전용으로 나온 엔듀런스 제품이라 내구성 면에서 다른 메모리보다 조금 차별화되는데, 프리우스에도 그렇고 이전 다른 차량에 A810을 장착했을 때도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기존 메모리를 탈거해서 A810에 장착했을 때 뭔가 호환상에 문제가 있는지 녹화 영상을 재생해 보려고 하니까 손상된 파일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정상적인 재생과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컴퓨터로 로우 레벨 포맷까지 해봤는데 다른 데서 문제없이 작동되는 메모리 카드가 그 A810에만 장착하면 파일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일반 메모리도 아니고 블랙박스용 메모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난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아했고요. 그리고 다른 메모리를 넣었을 때는 정상 작동하는 걸로 봐서 해당 메모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 제품이 메모리에 민감하다는 사용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메모리가 고장났나 싶어서 삼성에서 나온 엔듀런스 프로 모델로 장착을 해봤는데도 새 제품에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지속됐거든요. 결국 여러가지 제품을 시도하다가 샌디스크 128기가 제품을 장착하니까 다행히 인식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4K 영상을 128기가로 계속 소화시켜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유명 블랙박스 제조사들이 약간의 성향 차이나 세팅은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화질, 호환성, 주차 녹화 같은 부가 기능 등 전반적으로 밸런스 잡힌 성능의 제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A810은 확실하게 화질에 포커스를 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환성이나 주차 녹화,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같은 부분은 국내 제품보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메모리 호환성이 부족한 점, 그리고 고용량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4K 블랙박스로서 다소 치명적인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가성비만 생각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구성 이슈도 있고 종합적인 완성도를 현 시점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성비 블랙박스로 추천드리는 게 맞는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저렴한 가격과 화질에 초점을 두고 주차 감시 기능은 관심이 없다라면 괜찮은 선택이지만 블랙박스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잘 안 열어보시거나 사고 날 때만 확인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냥 밸런스 잘 잡힌 국내 브랜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블랙박스 제조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죠. 제가 블랙박스 개발자도 아니고 출시되는 제품을 다 써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태 써본 블랙박스들은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밝고 그리고 맑은 날에는 그래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매번 역대급 화질, 더 나아진 야간 화질 등을 제품 출시 때마다 강조하지만 일부 하이엔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영상의 비트레이트가 너무 낮습니다. 영상에 담긴 비트 수가 너무 낮다 보니 화질이 선명하다는 느낌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기업에서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업의 존재 이유니까요.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나 핸드폰 동영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번호판 식별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FHD나 QHD 등 좋은 해상도 가진 제품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해상도만 커졌다 뿐이지 화면에 담긴 정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체감되는 화질 개선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번호판 판별이 안 되는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블랙박스는 그냥 운행이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의 정황 확인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박스 비밀번호 지정 같은 부가 기능 만들지 마시고 화질 개선에 좀 힘써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렴한 것만 찾아서 그렇지 사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A810을 써보고 저는 내심 좀 놀랐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가격에 이런 화질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국내 제조사들은 상당한 자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어떤 제품이 나올지 사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이상 A810 블랙박스 사용 후기 마쳐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비전이었습니다.